나는 군인이다. 요즘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겐 큰 변화가 생겼다. 우리 엄마가 내 절친과 잠을 잤고 나는 복수심에 절친의 엄마와 자게 되었다. 이 큰 비밀을 요즘 썰을 잘 풀어주기로 유명한 썰이모에게 제보해 본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군 생활을 하고 기다리던 첫 휴가 날이었다. 달력에 표시를 하며 휴가를 나오기만 기다렸고 집으로 가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집에는 고소한 냄새, 달콤한 냄새가 풍겼다. 엄마는 나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요리를 해놓으셨다. 어서 밥 먹자고 하는데 나는 요즘 군대도 밥 잘 나온다고 괜히 고생하셨다고 하며 엄마를 안아드렸다.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이다. 우리가 주인집이고 2층을 쓰고 있다. 1층에는 전셋집 2집이 있고 3층에는 월세로 사는 가정이 2군데 있다. 반지하에는 내 친구 병원이가 살고 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이게 얼마냐고 부둥켜 안았을 때 살이 좀 쪘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내가 없다 보니 밥 챙겨줄 자식이 하나 줄어서 좀 편해졌나 싶었다. 나는 고된 훈련에 살이 쪽 빠졌는데 말이다. 우리 집 반지하에 사는 병원이네. 집에 좀 갔다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병원이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병원이 엄마랑 외할머니 병문안 갔어. 시골 간 김에 한 일주일 있다가 온대. 병원이는 나랑 동갑이다. 병원이는 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는 좀 나중에 간다고 했다. 여름방학 기간인 지금 시간도 많겠다. 외가에서 지내고 온다고 하니 휴가 기간 동안 병원이도 못 보고 병원이 어머니도 못 볼 생각을 하니 한없이 기운이 쭉 빠졌다. 사실 나는 병원이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한 집에 살면서 엄마들끼리도 사이 좋은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엄마들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병원이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더 친하다. 병원이네 엄마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산다. 우리 엄마랑 병원이네 엄마는 마트도 같이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먹을 것을 챙겨준다. 특히 친정이 시골이라 택배로 온 농산물을 우리 집으로 갖고 올라와서 나눌 땐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다. 서울에서 자란 엄마는 시골 있는 집이 제일 부럽다고 하시면서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집 김장 때 병원이네 엄마도 올라와서 같이 돕곤 했다. 사는 공간만 다르지 거의 같이 사는 가족처럼 사이가 좋았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우연치 않게 병원이 엄마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나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MT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심한 복통에 시달려서 하루 일찍 집에 오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이 잠겨서 담을 넘을지 병원인의 집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갈지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인의 집은 늘 열려있는 편이었고 나는 병원이를 부르려고 병원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병원인의 집 불은 꺼져 있었고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도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듯하여 안방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안방에서 엄마와 병원이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이다. 너무나 기막힌 것은 두 사람은 그 일에 집중하느라 내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둘의 행위를 보고 내 물건도 반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문을 살짝 닫고 내 방으로 갔다. 나는 인기척도 내지 않고 한동안 기다렸다.
있었다. 병원이는 안방문을 닫고 후다닥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살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병원이는 마당 감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병원이는 내 절친인데 우리 엄마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외국에 주재원으로 가 계신 지 3년째다. 내가 어린아이라면 따라갔을 테지만 고등학생이라 따라갈 수 없었고 외아들 밥 챙겨준다고 엄마는 나와 같이 지냈다. 아빠는 4년만 참으면 된다며 엄마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주며 그저 통화만 하고 지냈다. 주위에서도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난 우리 부모님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였다. 그런 엄마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1차로 충격을 받았고 엄마의 상대가 내 절친 병원이라는 사실에 2차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지금 막 들어온 척하면서 엄마 나왔어 라며 크게 소리쳤다. 엄마가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많이 당황한 모습으로 현철아, 내일 온다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엄마에게 설명했다. MT 가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먼저 왔어. 그런데 대문이 잠겨 있어서 병원이네 쪽문 통해서 들어왔어. 그렇게 됐어. 밥은 괜찮아. 엄마는 고생했네.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헝클어진 머리가 왜 그리도 거슬리는지 아마도 내 목소리를 듣고 놀래서 나오느라 머리도 못 만지고 온 모양이다. 엄마는 집에 있더라도 언제나 외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매일 풀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내가 MT 갔다고 신나서 병원이를 집 안으로 불러내서 일을 치른 엄마에게 정말 화가 났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절대로 먹고 싶지 않았다. 안 그래도 속병이 났는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엄마, 조금만 먹을게. 그런데 병원이네 집은 불이 꺼져 있던데 다들 어디 갔어? 하고 물으니 병원이네 외할머니가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어. 병원이는 안 따라간 모양이더라 고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나랑 비밀이 없다고 생각한 병원이가 어떻게 우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나도 병원이 엄마랑 연애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다. 병원이 엄마는 오후에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온다. 마감 시간까지 일하기 때문에 밤 늦게나 들어온다. 병원이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다.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병원이는 오후 4시에나 학교에 가려고 나선다. 즉, 내가 학교에 가고 병원이 엄마가 점심시간에 출근을 하면 병원이와 우리 엄마가 연애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굴려보기로 했다. 나는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해서 시간이 좀 났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는 충청도에 있는 외가에 며칠 가셨고 병원이는 마침 시험 기간이라 아침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다. 백수가 된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병원이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고 나는 서둘러서 아빠가 보낸 초콜릿 상자 하나를 들고 병원이네 집에 갔다. 노크를 했더니 병원이 엄마가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이모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니? 아빠가
이번에 택배를 좀 보내셨는데 이모 드리려고 챙겨놨어요. 어머, 이런 초콜릿 비싼 건데 이모 주려고. 너무 고맙다라고 웃었다. 우리 엄마보다 볼륨이 더 좋은 병원이 엄마는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하며 내 손목을 잡았다. 그렇다. 아직까지는 친구 엄마다. 하지만 오늘 오후로 나를 서방님으로 부르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다. 이모, 고맙습니다. 병원이 엄마는 커피를 끓이고 사과를 깎아 상을 차려왔다. 그리고 초콜릿도 같이 먹자고 들고 왔는데 나는 집에 많으니 이모 드세요 하며 손사래를 쳤다. 이모, 이따 아르바이트 가시죠? 하고 물으니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2시간 늦게 나가려고 전화해놨어 라고 했다. 속으로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다. 나는 병원이 엄마에게 엎드려 보시라고 했다. 이모는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스포츠 마사지를 좀 할 줄 안다고 했다. 그리고 이모와 안방으로 갔다. 이모는 수줍게 침대에 엎드렸다. 나는 얇은 이불을 덮고 이모의 뭉친 근육을 풀어줬다. 이모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아프지만 시원하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머리도 가볍게 눌러줬다. 이모는 또 소리를 질러댔지만 너무 시원하다며 어쩜 그렇게 손맛이 좋냐고 칭찬했다. 이모에게 이제 바로 누워서 만세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겨드랑이를 툭툭 치면서 이모, 이렇게 하면 노폐물 빠져요 라고 했다. 이모는 내 뜻을 알아먹었는지 그 순간 나를 덥석 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일을 치렀다. 사실 나는 처음이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끝냈다. 사실 좀 창피했다. 이모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 조금 쉬었다가 또 해보자라며 나를 리드해 주었다. 나는 용기를 내고 말했다. 이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이가 일찍 나갔고 엄마도 안 계셔서 이모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그랬어. 제법이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이모, 병원이는 이미 우리 엄마랑 그런 사이예요 라고 했다. 아니 이 자식이 정말 그랬다고 하며 러리의 손바닥을 짚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너의 엄마와 우리 병원이 사이의 일은 입 다물어줘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대신 부탁이 있어요. 아줌마랑 나랑 한 거 비밀로 할 테니 제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그날 이후 병원이 엄마와 관계를 맺었다. 가끔은 아줌마가 사장님 없다고 가게로 오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면 가게 문을 닫고 하기도 했고 모텔에 가서 지나게 하기도 했다. 나는 병원이 엄마와 잘 맞기 시작했고 시간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군대 가기 전에 병원이 엄마와 질펀하게 사랑을 나눴다. 내가 입대하기 전날에 병원이 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서럽게 울던 기억이 난다. 그런 병원이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줬다. 그리고 병원이 엄마는 자주 면회를 왔다. 첫 면회 때 병원이 엄마가 우리 엄마인 척하며 면회를 왔다.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모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할 뻔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병원이 엄마가 없다니 너무 실망했지만 실망했다는 티를 낼 수 없었다. 나는 첫 휴가를 좀 심심하게 보내고 복귀했다. 그 후로 병원이 엄마는 친정에 가느라 황금 같은 휴가 때 만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면회를 왔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 병원이는 나랑 병원이 엄마가 그런 사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다. 남편 없는 외로운 여인에게 나라는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 둘의 관계는 한동안 지속되었다.